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지난 9월 9일 무려 20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드디어 착공식을 치렀는데요. 이와 더불어 GTX B노선 예비 타당성까지 통과하며 교통호재로 집값이 들뜨고 있는 영등포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력 2월 여의도 색강변에서 성행된 영등국과 물가마을을 뜻하는 포에서 명칭이 유래된 영등포구는 동쪽에 동작구와 용산구, 서쪽으로는 강서 양천, 남쪽에는 금강구라고 불리는 금천 관악 구로구가 있으며 북쪽으로는 마포구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중 한강 너머에 마포 용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등포구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과거 강남 개발 당시 영동지구 개발 사업이라는 명칭이 영등포의 동쪽이라는 뜻에서 비롯되었을 정도로 서울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지역입니다. 일제강점기의 군사기지 비행장으로 사용되었던 여의도는 1960년대부터 국회의사당과 KBS를 비롯해 정경련 회관과 증권타운 등 정치, 언론, 금융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업무지구로 조성되면서 영등포구는 수도권 서남부의 최대 거점 도시로 자리잡게 됩니다. 예로부터 영등포구가 핵심적인 기능을 해온 이유는 바로 도심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1, 2, 5, 7, 9호선에 총 5개 노선의 지하철이 지나고 있어 구내에 있는 여의도를 포함한 종로, 강남 등 3대 업무지구까지 출퇴근이 편리하고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도로로는 올림픽대로와 서부간선도로, 경인로가 지나고 있는데요. 이 중 상습 정체 구간인 서부간선도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2월 완공 예정으로 지하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7개의 도로가 만나면서 교통사고 최다 구간으로 악명이 높은 영등포 로터리는 고가 차도를 철거하고 평면 교차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 교통정체는 향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통에 이어 상권 역시 매우 훌륭한데요. 영등포역은 서울의 핵심 상권 중 하나로 타임스퀘어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 모여있는 쇼핑의 성지죠. 지난 6월 영등포 역사 운영권을 두고 롯데, 신세계 및 애경에서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면서 신세계 스타필드나 아울렛, 사이먼 또는 AK 플라자 등으로 재단장한다는 전망도 제기됐으나 결국 롯데에서 최고가를 써내면서 수성에 성공하였다고 하네요. 오피스 상권인 여의도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식당가와 카페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내년에 준공되는 파크원 빌딩에 현대백화점이 최대 규모로 입점하기로 하면서 맞은편에 있는 IFC몰과 함께 쇼핑몰 상권도 구축될 전망입니다. 영등포구는 이렇게 좋은 교통과 상권을 갖추고 있음에도 학구는 불모지로 불릴 만큼 매우 열악한 편인데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 양천구나 서초구 등이 분구되면서 핵심 학군들이 다른 구로 분산되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서부 학군의 중심축인 목동이 바로 옆에 있어 학군 수요가 양천구로 흡수되다 보니 학원가 형성이 미비해진 이유도 있고요. 실제로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의 10대 인구 비중과 그들의 부모 세대인 40대 인구를 비교해봤을 때 20, 30대에 비해 양천구는 비율이 높은 반면 반대로 영등포구는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통 및 자족시설이 영등포가 더 좋음에도 아이들 학군을 위해 목동 방면으로 40대 수요가 많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죠. 여기에 각종 호재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교통호재로는 그간 부족했던 서울 서부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노선인 경전철 신림선과 서부선이 개발되면서 모두 여의도를 지나 영등포에 큰 호재가 되고 있죠. 신림선은 서울대 앞에서 신림, 보람의 대방으로 돌아 여의도 색강역까지 계획된 노선으로 2022년 2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서부선도 연장을 계획하면서 신림선과 연결해 서울대에서 여의도, 신촌을 거쳐 세전역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계획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자 적격성 조사가 2년 넘게 진행되고 있어 개통 일자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죠. 경전철 외에 광역교통 호재도 많은데요. 우선 지난 8월 우여곡절 끝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 B노선이 있습니다. 인천 송도부터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되며 그 가운데 여의도가 위치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업이죠.
그러나 예산 문제와 노선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 문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 개통까지는 10년 넘게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또 다른 지역은 여의도로 출퇴근하면서 도움이 될지언정 막상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의 호재로는 보이지가 않네요. 그리고 얼마 전 신안산선 역시 첫 삽을 뜨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안산에서 시흥, 광명을 거쳐 영등포, 여의도까지 총 15개 역으로 조성되며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소사 원시선이나 월곶 판교선과 연결되면서 교통망을 형성하며 기존 원시 여의도 구간이 69분에서 36분으로, 한양대 여의도 구간은 100분에서 25분으로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등 서부권 광역교통의 핵심이 되는 노선입니다. 일각에서는 동남부를 연결한 신분당선처럼 신안산선이 제2의 신분당선이 되어 서울 서남부를 연결해 동남부처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입지와 시기의 차이가 있는 만큼 신분당선처럼 라인을 따라 내려가면서 두세 배씩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신안산선은 오랜 기간 사업이 논의되어 온 만큼 호재가 선반영되어 있어 이미 영등포의 아파트 가격은 거품이 낄 대로 낀 상황인데 말이죠. 두 번째로는 각종 재개발, 재건축이 있습니다. 영등포구는 오래전부터 서울의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던 만큼 노후주택 비중도 높은 편인데요. 서울 646개 정비사업장 중 10%가 넘는 69건이나 차지할 정도로 영등포에는 재건축 재개발 현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크게 영등포 뉴타운, 신길 뉴타운, 여의도 재건축 등이 있는데요. 먼저 2003년에 뉴타운으로 지정된 영등포 뉴타운은 영등포 시장역 일대를 총 26개 구역으로 나누어 재개발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초창기 시장 상인들의 거센 반발,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개발을 시작한 지 14년 만인 2017년이 되어서야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처음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죠. 2014년 10월 첫 분양 당시 평당 1,900만원 수준으로 영등포구 평균 1,450만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했기에 미분양이 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세는 평당 3,600만원 정도로 2배 가까이 높게 상승하면서 영등포 평균 2,600만원 수준보다 1,000만원가량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단지의 집값이 치솟으면서 재작년 10월에 분양한 영등포 뉴타운 꿈의 그리는 평균 21대1의 청약 경쟁률로 1순위 해당 지역 마감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인기를 끌고 있고, 최근 다른 구역들도 통합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업 속도를 내고 있죠. 반면 신길 뉴타운은 영등포 뉴타운보다 2년 늦은 2005년에 지정됐음에도 더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재 입주 단지는 5개, 분양 완료 단지도 4개나 되는데요. 본래 노후주택과 중국인 조선족이 많아 대림동과 함께 낙후 지역에 속했으나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들이 연이어 입주하면서 영등포의 핵심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보면 신길 9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17년 11월 당시 중층 분양가를 약 5억 7,500만원 정도로 시작했으나 1년여 후인 작년 12월에는 8억 3,300만원까지 2억 5천가량 상승하였고, 신길 5구역을 재개발한 보람의 SK뷰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도 17년 5월 약 6억 6,800만원의 중층 분양가로 시작하여 작년 8월에는 10억 2,800만원까지 약 3억 6천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9.13 대책이 시행되며 힐스테이트는 올해 2월 7억 2,600, 보람에는 작년 12월 7억 8,900만원까지 1억가량 하락했으나 역시 최근 신축이 오른다는 소리와 함께 각각 8억 6천, 10억 4,200만원까지 다시 가격이 오르게 되죠. 마지막으로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를 보시겠습니다. 2014년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조합원 새가구 분양의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3법으로 인해 여의도 재건축 역시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는데요. 올해 49년 차가 되는 여의도 시범 아파트 전용 79제곱미터의 경우 2014년 말 6억 4천 정도에서 현재는 14억 1,500까지
221%로 상승하였고 43년 차가 되는 여의도 목화 아파트 전용 89제곱미터의 경우는 2015년 초 7억 정도에서 현재는 14억 2,500만 원으로 203%로 상승하는 등 재건축 아파트들이 급상승했죠. 인근 72층 오피스 2개 동이 들어오는 여의도 파크원 및 최대 규모의 현대백화점 호재와 함께 주상복합 아파트가 50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가능해 여의도의 많은 노후 단지들이 야심차게 재건축을 계획했지만 결국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청약을 시작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곳은 없어 거품은 조만간 빠질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에 내년 3월 일몰제에 해당하는 목화 광장 미성아파트나 지속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실패하고 있는 공작 수정아파트 등 여러가지 악재도 있어 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 전체적인 아파트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보면 2013년 12월 84.9로 저점을 찍은 후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다 2014년 시행된 초이노믹스 부동산 3법에 힘입어 2015년 4월부터 상승폭이 커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전 돈 버는 사람 영상에서 말했듯 2016년 말부터 뒤늦게 들어온 투기 수요들로 인해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파리 대책 등 각종 규제에도 작년 11월 109.9까지 꾸준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결국 9.13 대책이라는 강력한 대출 규제의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며 올해 6월 108.8까지 떨어지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등 아직 많은 분양이 남아있어 건설사에 꾸준히 시세를 높이려는 움직임과 함께 강남에서부터 시작된 상승세의 여파가 이어지며 지난달 109.3까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품이 끼던 시기에 주요 단지 가격 변동을 보면 영등포 푸르지오 전용 79제곱미터는 2014년 말 4억 초반에서 2016년 중순 4억 7, 8천까지 꾸준히 상승하다 이후 급등하면서 작년 10월에는 8억대까지 오르게 됩니다. 당산 삼성 레미안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는 6억 중반에서 2017년 중순 7억 중반까지 꾸준히 오르다 이후 급등하며 작년 10월 12억 3,500만원까지 올랐죠. 신길 뉴타운에 들어온 레미안 프레비뉴 전용 84제곱미터 역시 2013년 10월 분양가 5억 3,600 정도로 시작해서 2018년 9월 11억 2,500만원까지 오르는 등 단지별로 거의 2배 가까운 짙은 거품이 끼었고 결국 9.13 대책의 여파로 영등포 푸르지오는 7억, 삼성 레미안은 10억 5천, 레미안 프레비뉴는 9억 4천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각각 8억, 12억, 10억 6천까지 오르게 되었네요. 즉 다른 서울 지역과 다름없이 각종 규제 완화로 짙은 거품이 끼었고 9.13 대책 이후 하락했으나 지속적인 건설사의 가격 띄우기나 이를 보좌해주는 언론들의 호도가 이어지면서 올해 6월에는 강남의 부동산들이 퍼뜨린 각종 편법 대출까지 퍼지게 되니 추경 매수까지 붙으면서 채 거품이 다 빠지기도 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하나인 여의도를 중심으로 개발되는 많은 교통호재와 함께 각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한 영등포구의 아파트는 지금 거품이 낄 대로 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9.13 대책의 약발이 떨어졌느니 신안산선은 제2의 신분당선이 될 것이라느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되면서 마지막으로 기회가 올 것이라느니 되도 않는 이야기들을 하며 아직까지도 부동산 시장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 지금은 이런 호재가 다 반영되고도 남을 만큼 짙은 거품이 끼었고 10월 1일 부동산 대책으로 이상거래 및 불법 편법 거래 등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하게 잡아내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런 시세 조작은 생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재개발, 재건축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영등포구는 더더욱 위험한 상황이고요. 또 여의도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증권 등 금융기업이 좋아질 리 없으니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더욱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믿고 있던 재개발, 재건축 단지 역시 일몰제 대상에 놓이는 단지들이 많아지면서
가격 정상화를 가속화시킬 요인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격 정상화의 방아쇠가 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머지않았습니다. 유예한다고 해도 함부로 허가를 마구 내주지는 않으니 지금 분양 일정이 나온 단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요. 파도는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거세게 친다고 했습니다. 모든 정책이나 경제 상황, 각종 지표들 역시 부동산 가격 정상화라는 한 가지 결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다가 마지막에 변심해 상투 잡는 가장 억울한 일을 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